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경남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초등학생, 중학생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에 관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어린 학생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인권이 중요함을 배움으로써 타인의 인권 또한 중요함을 알게 되고 서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과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 문제를 학생 인권이라는 그 좁은 범주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아이들을 버르장머리 없이 키워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그 세간의 이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와 또 맞닥뜨려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좀 더 이 어떤 이런 그 배경과 관련된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 뭐 물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계에 있어서는 참 큰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존의 어떤 교육의 시스템과 이 시점에서 30년, 50년 뒤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이런 큰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오는 것 또한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산체제가 어떤 대량 생산체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대량 생산 중심의 산업체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뭐 비유하자면 이런 체제로 바뀌어오는 그 과정에도 우리 교육도 지금까지는 그냥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그 빠르게 돌아가는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분업화된 그 하나의 일만 하는 그런 아이들로서 그런 생산수단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학생 한 명 한 명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주체가 되는 이런 쪽으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이른바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가르치고 보살피는 이런 훈육의 대상이 아니고 스스로가 공부하는 학습의 주체로 우리 아이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교원들이 바라보는 학생관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생각한 것이 하나는 수업이고 또 하나는 학교 문화. 저희들은 수업을 기존에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을 학생이 열심히 받아 적는 이런 수업의 방법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 수업을 교사의 강의 중심에서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또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수업의 패턴을 그래서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업, 토론 수업, 학생들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업의 형식을 바꿔 나가는 것을 지금 우리 교육청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수업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학생들의 개성과
어떤 그 실력을 길러줄 수 없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평가 방법도 또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이런 어떤 수업을 혁신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문화라고 했는데 이 학교 문화가 지금처럼 수직적인 문화보다는 수평적인 문화, 교무회의에서 선생님이 그냥 교장 교감 선생님이 지시 전달하는 것만 받아서 옮겨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무회의도 토론이 있는 이런 문화를 저희들은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학생들도 지나치게 눈치 보고 주눅 들어 있는 이런 학생들보다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좀 더 주도적인 학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민주적인 학교 문화, 그래야 아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최근 OECD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 학생들,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는 대단히 높지만 행복 지수는 떨어져 최악의 경우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흐름도 저는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 입시 제도가 지금까지 수능 중심이었던 것은 대량 생산 체제 하에서의 지식 중심의 학생을 평가하는 데는 수능이 적절했지만 이제 미래지향적인 수업에서 대학 입시가 수능 중심에서 학생부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저는 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개별적인 모습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학생부니까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학생들을 연극을 그냥 바라보는 관람하는 연극의 관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연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는 그 큰 흐름 속에서 이제 학생도 인권이 있는 학생도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주장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주인으로 키워나가는 것에서 필요한 과정으로서 저는 학생 인권을 이야기를 해야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그 질문 주신 데 대한 답변으로 돌아가자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는 이런 것하고 또 별개로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이런 노력,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안에는 인권경영센터를 만들어서 한 개의 팀을 인권경영과 관련된 팀을 만들고, 그리고 교원들도 이제는 좀 어떤 자존감을 놓치지 않는 이런 선생님을 만들기 위해서 교권 행복 드림 센터 이런 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 자치 기구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도내 학교 1000개의 학교의 교칙을 보면 그 교칙 안에 학생들의 어떤 주도적인 학생들의 자발성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교칙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고등학생들 교칙, 중학교의 교칙 이런 것을 다 또 찾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도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다양한 지침들,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도 좀 비민주적인 것을 민주적인 것으로 바꿔내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문화도 바꿔내고 수업도 바꿔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어떤 그 주체로서의 인간으로 길러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인 성과를 어떻게 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단히 어떤 정량적인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것이 딱 계량화된 수치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 문제는 또 그 문제를 우리가 집중해서 해소해 나간다고 하면은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우리 교육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도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말씀에 쫓아서 또 수정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열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 학생들의 그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골고루 다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 회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 또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학생 회장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감이 학생 회장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학생회를 만들고 그 학생회에서 학교가 좀 더 학생들의 그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하는 것을 토론하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그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스스로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런 것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결의해내는 이런 것을 한번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학생이 학교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등교한 이후에 코로나에 대해서 학교가 하는 정책도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생활 수칙을 지켜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학생들이 자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특별히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좀 더 활성화하면 학생들이 주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봉사활동 이런 것도 그냥 점수를 받기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고 정말 자발성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봉사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이러한 그 정책들을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남도 내에 있는 학교들이 모두 일관되게 교육청 지침을 받아서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참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 도내에 1000개의 학교가 똑같은 1000개의 모양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 자치의 역량을 가지고 제각각 어떤 색다른 모습으로 학교가 나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어떤 민주적인 정책도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학교의 또 어떤 그 개별성을 상실할 수 있는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어떤 관리자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펴는 정책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더 잘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떤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서 평준화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지. 잘 못하는 곳을 잘 못한다고 막 다그쳐서 끌어올리면 그것은 또 자치 역량을 높이는데 역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어도 이렇게 좀 지켜보는 그런 잘하는 쪽에 대해서 북돋우되 잘못하는 쪽을 좀 지켜보는 그런 좀 더디어도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개별 학교의 자치권을 이렇게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학생 인권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개별 학교의 성향에 따라서
그 정책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교육감님께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주도하시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그 어떤 학교의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성에 맡기기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만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학생 인권 조례가 가지고 있는 규정은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 역기능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조례가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미래 역량을 갖추는데 있어야 될 순기능이 훨씬 크다는 점을 좀 크게 생각해 주셔서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 큰 힘을 받아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제가 생각하기로도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제도적 뒷받침을 근거로 해서 일관되게 조금 천천히 갈지라도 우리가 가는 목표가 정해진다고 하면 다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전반기에 실패를 했지만 학생 인권 조례는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함으로 해서 조례 제정 시기를 앞당기느냐 하는 문제이지 이것이 제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판단하기로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논리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교권을 침해한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권을 방해한다. 그리고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동성애 및 학생 간 성문란을 조장한다. 이런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조례 제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 논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확장시켜서 이게 정말 민의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주장에 또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 100% 공감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교권이 침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영원히 학생인권 이야기를 못 꺼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들의 권리가 강화되면 교장 선생님의 권리가 약해지고 학부모의 목소리가 커지면 교사들이 힘이 들어지고 학생인권이 높아지면 교사들의 교권이 위축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간다면 앞으로 영원히 학생인권, 교권도 학생인권도 신장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로서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이들이 인권의식이 높아지면 선생님을 더 존경할 것이고 선생님들이 인권의식이 강화되면 학생들을 더 사랑할 것이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도 아이들이 서로 어떤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존중 그리고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배려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어떤 책임 그래서 존중과 배려와 책임을 가르쳐서
이 모든 문화가 함께 향상되면서 학생들이 어떤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이걸 하나는 느리고 하나는 죽이자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신다면, 물론 종교가 어떤 특정 종교가 이야기하는 뭐 동성애, 양성평등, 성평등 이런 문제는 저는 어떤 뭐 일정하게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학생인권조례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그 큰 순기능을 두고 작은 역기능 때문에 그걸 안 한다면 뭐 우리 속담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는 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함께할 의향은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또 그와 더불어서 교육감님께서도 이 토대를 만드시는데 일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지난번 교육감님께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실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본의회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내는 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매월 공청회 방송 출연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 자리에서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을 하시고, 그리고 인권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인권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국내 사례가 있으면 국내 사례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사례가 없다고 하면 해외 사례를 들어서라도 그 눈으로 직접 보여주어야 이론이 형성되고, 이론이 형성되어야 조례 제정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몰아붙이기식이 아닌 공개된 공론화의 장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그것이 조금 느려 보일 수는 있겠으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나타날 긍정적 효과들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반대의 논리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조례 제정의 이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짧게 기회를 주신다면, 예.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 아쉬운 부분과 반성해야 될 부분을 저는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돌아가서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그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과거에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해난 사고들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그 20년 주기로 아주 큰 해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도에 남영호라는 배가 전복하는 사고로 인해서 32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 통영 YTL이라고 해군 예인정이 전복됨으로 해서 해군 159명이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993년 서해 해류 사건 때는 292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의 귀중한 목숨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우리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과 무책임한 선장의 잘못된 지시를 따르다가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상사고 시 피난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있었다면 그날의 고요했던 바다를 감안하면 희생은 훨씬 줄어들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가 혁신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안전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여객 운송비에 반영되어 운임이 상승되어야 함에도 그런 내용의 기사나 언론 보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기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교육청은 어떤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학생 안전 교육에 있어서 세월호 사고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학생 안전을 중시하는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었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저는 매우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학생 안전교육의 체계성과 구체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교육청의 학생 안전교육 현황을 간략간략하게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 교육 정책, 그 다음 수상안전 관련 교육 사업들,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 시 안전교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직제를 개편해서 부교육감 직속의 안전총괄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안전교육 업무를 모두 총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 안전 체험 교육원을 지난해 9월 24일 개원했습니다. 7개 교육관, 33개 교육장을 갖춤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 안전 체험 교육원을 동부 지역에도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밀양, 김해, 양산 지역의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전 체험 교실, 학교 안에 교실 안에 안전 체험관을 한번 꾸며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5개 학교를 지금 저희들 운영하고 있고, 또 어린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아이조 안심유치원을 저희들 12개원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51차 시분의 안전교육 지도 과정안을 확보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정책과 관련되는 사업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한 확보, 이것들이 저희들 도교육청의 중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스쿨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CC 카메라를 경찰청과 협조해서 단속 속도 30 정도 맞추어서 저희들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 모범 운전자회와 녹색 어머니 등과 함께 매일 아침 등하굣길을 챙기고 있습니다. 가방 안전 덮개, 저희들 2007년 배부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약 24만 장을 배부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안전교육의 저는 엠블렘이라고 봅니다. 상징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평가 대회에서 전국 1위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안심 우산을 만들어서 약 4만 4천 개 배부를 했습니다. 기갓길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아이들이 이 안심 우산을 쓰고 안전한 통학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배려한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내 1,100대에 가까운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이 통학버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하차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당 3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량 안전장치를 이미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상안전교육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도 밝혀둡니다. 먼저 유아 생존 수영 관계 시범 운영을 저희들 12개 공사립 유치원 8,9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0차 시본의 실황을 확보해서 4차 시는 생존, 6차 시는 영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학교장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침을 저희들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안전체험교육은 사실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서 민간 위탁 제도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과 동부연맹, 즉 통영과 진해루 부근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해양 프로그램을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체험학습에 관한 안전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수련 활동과 수학 여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학 여행은 학생 100명 이상당 반드시 안전요원 1명씩 반드시 참가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수련 활동은 학생 50명당 1명씩 저희들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 수학여행 119 프로그램 해가지고 저희들 도교육청과 경남 소방본부의 협약으로 수학여행 시 인력 지원도 적극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국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생존 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생존 수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게 되면 학생들이 다소 지루해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 수영과 관련해서 해양 레포츠 부분과 접목을 시키게 되면 네. 아이들이 생존 수영을 배울 때 재미있게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양 레포츠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해양 안전과 관계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양 레포츠 주로 여름철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레포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밀접한 또 호기심을 가지고 바다와 친숙해 줄 수 있는 그 놀이,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대표적으로 바나나 보트, 그 다음 카약, 그 다음 패들보트, 그 다음 스노클링, 뭐 이 정도 한 4가지 종목 정도는 아이들이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민간 위탁하고 있는 우리 한국해양소년단 경남연맹에 알려서 이 프로그램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가방 안전 덮개와 그다음에 이제 스쿨존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아이들이 등하교 길의 무조건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중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여러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지자체와 협력해서, 저는 창녕교육청에 잠시 근무를 할 때 창녕 경찰서장님과 협력해서 이 부분을 해결한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는 걸로 보고, 빠른 시간 안에 아마 그 CCTV 설치를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 차량에 대한 안전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예, 국장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 학생 안전 체험 교육관이 지금 진주에 하나 진주에 있습니다. 있고, 동부 지역에 하나 더 이제 추가로 건설을 하실 계획인데, 이 부분도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한번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런 시설들은 정말 우리 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그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해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의 안전권이 상충할 경우는 무엇보다도 학생의 안전권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경남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은 모두 정성을 다할 것을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